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 마실터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네, 3월입니다. 3월하고도 어느덧 8번째 날입니다. 네,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그랬을 때는 2월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2월 말과 3월 초 그쯤이었는데요. 조금 늦게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처음에는 사연이 부족해서 사연을 기다리느라 좀 늦었고, 모였을 때는 또 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러저러 하다 보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이 왔고 뭔가 새로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 이런 숫자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3, 제가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과 들어주시는 분들의 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사심 집중을 말하다입니다. 네, 사심 나눔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당신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사심 집중을 말하다 였습니다.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하나의 사심 집중 9회분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조각, 감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눠보고자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참여가 유독 더뎠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네, 그래서 몇몇 분께는 제가 다시 좀 참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뜻밖의 새롭게 참여해 주신 분도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망설임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지? 소소한 얘기가 좋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은데 점차 사연이 모자랄 땐 사연을 받기 위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런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주시는 사심 나눔이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소리 없이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좋으니까요. 팟빵 홈페이지, 팟빵 앱, 아이튠즈 팟캐스트 앱에서 들을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댓글, 구독하기 뭐 이런 거 있죠. 별이 아니죠. 뭐 하트, 뭐 좋아요 이런 것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 아이디로는 HANANESS86 그리고 이메일 gmail인데요. HANANESS86 gmail.com으로 어떤 얘기든지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어떤 것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뭐 책이나 영화, 음악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 사심 나눔이들의 얘기 들어볼게요. 하나의 사심 집중 말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심 뉴스통으로 따로 보내지 않고 이번에는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왜 하나의 사심 집중을 벌써부터 얘기해야 되냐, 이 주제는 어디서 왔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스스로 자축하고자 만든 시간은 아니고요. 닉네임 자몽님과 제가 만나서 면대면 대화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소소한 만남 중에 사심 집중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몽님께서는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웃겼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짖는 소리가 들어간 편 저도 녹음하다가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해서 참 잠시 멈추고 하기도 했지만 끝내 들어간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음을 최대한 피하긴 하지만 밖에서 오는 소음을 제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그런 불상사가 있긴 한데 예, 그 부분이 되게 웃겼다고 해서 그래도 좀 뒷부분에 들어가서 괜찮지 않았나 했는데 참 저도 찾아보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진지하게 가수 오진 씨의 익숙한 새벽 3시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막 구절을 읽고 있던 시간부터 이제 걔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에 낮에 1시간 정도 짖는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보지는 못했고 소리로만 알고 있는 친구예요. 네. 제가 그날따라, 낮에 원래 녹음을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낮에 녹음했는데 그날따라 또 소리가 들어가서 자몽님께서는 진지하게 듣던 와중에 개가 짖어서 너무 웃겼다라고 큰 웃음 주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다들 아마 들으면서 뭔가 웃기거나 기억에 남는 거 있을 거라고 10회 특집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덥석 받게 됐습니다. 네, 자몽님께서 말씀하신 개 짖는 소리 들어간 편은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듯이 5회 올해의 사자성어 편이었는데요. 네, 제가 기억하는 개 짖는 포인트는 좀 뒷부분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한 1시간 4분경부터 익숙한 새벽 3시 그 책을 소개하는 부분에 가열차게 집중돼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 되게 굉장히 막 분위기 있고 막 그렇게 느끼면서 읽고 있는데 웃겨드렸을 것 같아요. 다들 집중도 안 되셨을 것 같고, 네, 멈추지 않고, 네, 짖어준 그 찬조 출연 덕분에,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는 꿋꿋하게, 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놀라운 집중력이라고 저는 자화자찬을 해보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간의 수공업의 매력 아닐까요? 네, 그래서 자몽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닉네임 비밀번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듣고 써놨는데 보내는 거 깜빡해서 늦게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건 저랑 제 지인이 피아노 연주했던 거라고 하시네요. 나도 체르니 30번인지 100번인지까지 쳤는데 하도 날탱이로 해서 지금은 악보도 볼 줄 모른다. 이번에 들은 취미편에서 필기 덕후님의 필기 스킬도 좀 궁금해서 사진 올려놓을 만한 팟캐스트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내가 애초 카페 같은 걸 잘 안 해서 활성화 문제 생각만 해도 내가 귀찮더라는 크크. 어쨌든 풋풋함이 느껴지는 연주를 들으니까 어떤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소재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말, 좋았던 말 꼽아주셨고요. 또 지금도 생각나는 흑역사 제안해주셨습니다. 흑역사 하면 여러분 할 얘기 많으실 것 같고 이런 황당한 말, 좋았던 말 이런 것도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네, 이런 것들 조만간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랑 제 지인이 피아노 연주했던 게 진정성이 느껴졌군요. 네. 풋풋함이 느껴지는 연주는 아마 제 연주였을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를 치지 않은 지 오래돼서 가끔 그냥 겨우겨우 막 치고요. 제 지인분은 피아노를 전문가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전문가 축에 속하시는 분이니까, 네. 음악이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럼 여러분이 더 잠을 잘 청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본격 심야 라디오처럼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그냥 제 피아노 연주, 여러분의 뭐 재능 기부로 온 연주,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려고, 그럴 기회가 돼서 흔쾌히 이 지인분께서 피아노 연주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았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다시 한번 재능 기부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심 집중해보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악기 연주를 배운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같이 듣고 싶다. 본인이 한 연주. 근데 저작권 문제가 없으려면 아마 많이 역사 속의 인물이 만든 거여야 될 것 같아요. 클래식 같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쨌든 그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덕후님이 지난해 9회 취미의 재발견 편에서 필기 예쁘게 하는 스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사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이분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고 개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생활에서 어떻게 필기하고 계신지 제가 꼭 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일단은 트위터로 아마 공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카페 같은 거 만들면 참 좋겠죠. 네. 네, 활성화 문제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아무도 또 안 오시면 저 혼자 그 온라인 공간을 지키며 외로워해야 하니까요.
네, 외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네, 어느 그런 순간이 있을지, 네,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으로 찾아오셔서 그동안의 뭐 얘기들을 좀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네, 참여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보시면 돼요. 참여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모아두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둘째 누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최근에 이리저리 너무 바빴어서 구의 취미 주제를 보내야지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제 취미는 영화 보기, 미드 보기, 내 남동생인 강아지 믿음이야 산책하기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저 왜 뒤늦게 말하죠? 영화는 근 2년 동안 100편 이상은 본 듯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난주 참여를 못 해주신 게 못내 아쉬워서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받았고요. 저도 영화 보기, 미드 보기, 한때 전 몰아서 엄청 보다가 몰아서 보지 않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2년 동안 100편 이상의 영화를 봤다면 대단하십니다. 네. 영화는 그렇게 몰아보는 게 제일 맛있죠. 저도, 어느 시절에는 하루에 막 3편씩 보고 집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극장에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화 얘기하니까 잠깐 딴 얘기해도 되겠죠? 네. 네, 이번 주가 아니고 주말에 영화를 봤어요. 하루에 2편 극장에서 영화 본 거 굉장히 오랜만인데 귀향이랑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요. 이 순서대로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편 연달아서 보실 분들은 귀향을 먼저 보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좀 진정돼서 집에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귀향을 보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하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뭐, 괴로운 마음, 모든 그런 감정들이 교차해서, 제가 많이 참았는데요. 일부러 울지 않으려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그냥 펑펑 울게 됐고, 제 옆에 어떤 어머님이신 것 같았는데, 어머님은 영화 내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덜 울어야지 했는데, 저도 뒤에 막 자막 올라가는데도 울고, 엔딩 크레딧 보면서도 계속 울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며칠 지나서 좀 진정이 됐는데, 근데 계속해서 좀 미안한 마음,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또 그렇게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분께서는 그래도 이게 현재 시점과 그 과거 시점을 좀 교차하는 형태로 영화를 구성해서 내내 괴로운 그 순간에 머물지 않을 수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지만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거의 그 시점만 계속 보여줬으면 이 귀향이 그 위안부 문제를 보여주는 영화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쉬지 않고 계속 나왔다면 저는 못 봤을 것 같아요. 보다가 나왔을 것 같고. 저는 이상하게 잔인한 영화를 잘 못 보는데 그 잔인한 장면을 잘 못 봐요. 거의 이번에도 그런 막 뭐 이런 총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소리로만 네, 듣기도 하고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게 돼서 네, 그랬습니다.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영화가 기항이었다면 인상 깊었던 것은 엔딩 크레딧에 이제 이게 뭐 펀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이나 모금을 통해서 영화 제작과 배급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저도 자세한 뉴스는 못 봤는데, 네, 대충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참여해주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이나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이 싹 올라가요. 엔딩 크레딧에.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냥 슬펐어요. 그리고 그 위엔 이제 그 할머니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할머니께서, 추후에 이제 뭐 심리치료 이런 걸 받으면서 그림 그렸던 그 장면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리운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참 눈에 딱 들어오고 시선을 거둘 수 없었던 장면이었고 그 밑으로 이제 그런 엔딩 크레딧에 여러 참여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이 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그 존재가 고마운 거예요. 이걸 아직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단지 잊지 않는 걸 넘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음, 마음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게 되면서 미안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서 요즘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귀향이 저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귀신 기자더라고요. 이 영화의 타이틀에서는. 그래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런 영혼들, 네. 그걸 저는 또 이렇게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당했을 일이었다라는 걸 그런 경계를 계속 뭐랄까 짚고 살았어요.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 그러면은 좀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은데 그 경계가 어느 순간 허물어지면서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귀향이란 영화,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이 두 편을 봤던 최근의 영화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테두리를 짓고 경계를 짓고 구분 짓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경계를 좀 다시 한번 허물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는 반대로 역시 어떤 치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사건을 귀향처럼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저널리즘적으로 서술이 되거든요. 기자들의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언론이 보도하고 어떻게 계속 추적 보도를 이어가고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비춰주는 영화여서 전혀 그런 장면을 고통스럽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그 어떤 경계, 어떤 벽들을 좀 허물 수 있는 그러나 마음은 좀 힘든 그런 영화 제가 두 편 보고 왔다는 얘기를 너무 티냈네요. 네. 한 달 만에 제가 영화를 봐서요. 네, 그리고 둘째 누나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여튼 10회 주제로 넘어와서 사진 집중 사연 듣다가 가끔 공감돼서 혼잣말로 맞아 할 때도 있고 웃길 때는 소리내서 웃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어둠 속에서 눈 감고 듣는답니다. 또 하나 DJ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고 듣기에 편안해서 종종 자기 전에 틀어놓곤 해요. 씩. 네.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1부는 여러분들의 어쨌든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좀 자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쫑긋 귀를 세워서 듣다가 2부는 이제 거의 제 얘기하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어떤 뭐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많이 주무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좋은 꿈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응원을 해주셨고요. 둘째 누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친구에 관련된 걸 주제로 하면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이 방송을 타게 되고, 그럼 그 친구한테 너 얘기했는데 들어봐봐 라고 사연 쓴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를 전도하게 되고, 그럼 청취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사신 나누기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해봅니다. 헤헤,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미소가 지어지는 전도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건 원래 전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전하는 방법 매우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나눔이 분들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있으시면 피드백 주시면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친구에 대한 네, 친구 한 명씩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친구에 대한 얘기를 보내고 그 친구에게 사진 집중을 들어봐라 하는 네, 그런 시간 언젠가는 한번 반응이 좋다면 만들어 볼게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닉네임 제이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새로운 닉네임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의 이유는 사연을 듣다 보면 나오니까요.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하나씩 이번에 주제에 대해서 참여하려고요. 첫 편인지 둘째 편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올해 사자성어 공부할 때 고민하면서 작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나 반추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자성어를 생각해내진 못했지만 한 해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닉네임은 오글오글한 거 해도 돼요. 영어 이름이 제이미라서 제이미로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이미님께서 사진 집중과의 추억을 나눠주셨네요. 올해의 사자성어 편, 네, 오해가 참 많이 나오는군요. 강아지 소리부터 해서 개 짖는 소리에 이어서 네, 그래도 이 주제가 좋았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서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한 해를 내 자로 표현해 보자라는 거였는데 조금 어려워들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사자성어에 끼워 맞추지 않으려고 다들 창작의 욕구를 불태우다 보니까 많이들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그랬던 반응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반추할 수 있었다니 저한테도 참 고맙네요. 제이미님의 고마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닉네임 오글오글하지 않고 귀여우신데요, 그쵸? 그리고 예, 덤으로 한 분 데려오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 집중 홍보해서 다른 남자분도 계속 청취 중이신데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닉네임은 익명의 남자분이라고 하십니다. 제이미님께서 적극 사진 집중을 홍보해주신 이 마음 제가 고맙게 받으면서 네, 그렇게 인연이 닿은 익명의 남자분 얘기 들어볼게요. 거의 1시간 분량으로 대본 쓰는 것 같으신데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발음이 너무 좋고 목소리가 따뜻하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남자분인데 닉네임은 그냥 익명의 남자분으로라고 제이미님께서 30대 중반이신 분이라고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되게 좋으신 분 저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네, 네. 제가 1시간 좀 넘는 것 같아요. 1회, 2회를 다 한꺼번에 그냥 쭉 하니까, 네, 그런 분량을. 근데 뭐 저보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반응 보내주시면서 한두 두 줄 쓰는 시간 뭐 다 더하면 제가 이거 정리하는 시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매주 규칙적으로 좀 업로드를 하고 이래야지 더 좋을 텐데, 그 초심을 제가 계속 놓치고 있어서, 네, 좀 달라져 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전해졌다니 저도 반가운 마음이고, 네,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따뜻하다는 칭찬은 가슴속에 새겨두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거 읽으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쵸? 네, 제가 일부러 이러려고 이런 시간을 만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업로드 기다린다고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제이미님과 또 제이미님께서 엮어준 인연, 익명의 남자분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애청자 초록이님이십니다. 네, 애청자 초록이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피드백,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인데, 이번 회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뭔가 꼽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근데 메시지로 저한테 막 얘기를 보내주신 게 결국은 사심 집중에 대한 감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9회 취미의 재발견 편 재밌다라고 하셨고 팟빵 게시판에 참외씨님 댓글 보셨나봐요. 팟빵 댓글 많이 써준 분 댓글이 웃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종종 듣는데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네, 고맙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지난 9회 취미의 재발견 편 사연이 가장 재미있다고 하시네요. 이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준 전날 밤에도 계속 듣고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럼럼럼님의 나노블럭 사연 웃겼다고 하십니다. 네, 나노블럭 사연 너무 안타깝고 빵 터졌다라고. 네, 그래서 덕분에 웃겨서 속지 않고 안 살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런데 또 나노블록 이게 이제 상품마다 가짜라도 이게 다른가 봐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이 넘넘넘님의 동생분이 만드시는 나노블록은 또 잘 만들어진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모두의 상품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복불복?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나노블록이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인사동에 갈 일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갔어요. 인사동에 가서 정독도서관을 가는 길에 그런 이제 옛날엔 다 식당이고 막 그랬었는데 엄청 그냥 액세서리 가게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종종 그 가는 길에 가게들이. 근데 어느 가게에 그 나노블록을 막 쌓아놓고 팔고 있었는데 거기에 써놓은 글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나노블록을 못 사게 하는 방송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저희 또 망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셨길래. 네, 그 복불복이라는 거,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접착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사연 보내준 분들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웃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회 특집 때는 오프라인 모임 추진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육성단 자기소개를 들으면 웃길 것 같다고 하면서 김숙 송은이의 비밀보장처럼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저도 오프라인 모임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도 안 오실까 봐. 네. 근데 만나면 웃기겠죠? 제가 지금 이번 회를 하면서도 좀 횟수가 좀 거듭되고 했으면 진짜 육성으로 그냥 따올 걸 그랬어요. 하나의 사심 집중을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뭔가 자아자찬 같은 그런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목소리 특집, 여러분의 목소리 특집, 제가 직접 찾아가는 특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몇 명이나 오실지 모르겠고, 예, 그때 뭐 녹음실을 빌리던가, 네,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같이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어도 좋을 것 같고요. 독서 모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마음만 청춘인 30대 하나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트위터로 116쪽 13째 줄 책 인증한 거 봤다고 하셨고요. 트위터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트위터 팬분도 봤다고 페이지를 저한테 아예 캡처를 해주셔서 보내주셨어요. 네. 네, 저도 그분 알고 있습니다. 슴슴한 겨우씨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회가 업로드된 이후에 오랜만에 들었는데 DJ 바뀐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메시지를 봤는데, 네. 초록이 님도 이걸 보시고, 트위터에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쿨렐레 듀오 연주를 저한테 제안해 주셨어요. 그 초록이 님께서는 우쿨렐레를 배우고 계시고, 저는 우쿨렐레를 몇 년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장롱에 고이 잠들어 있고 한 1년에 참 1년에 한 6번 정도에 2달에 한 번꼴로 바깥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우쿨렐레가요. 근데 제가 독학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 배우는 데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는데 갑자기 분명히 내가 하고 싶어서 산 악기인데 선물 받은 악기인데 배우려고 하니까 되게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말 듀오 공연 제안해 주셨는데, 네. 네, 할 수 있도록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제가 튕길 수 있거든요. 그것만 튕겨도 할 수 있는 곡 제가 보조로 네,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주셨는데, 제가 지난해 불교대학을 다녔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1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는 최근에 졸업을 했는데요. 근데 1년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뭐, 근데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가끔 있고 했었는데, 자축 파티 하겠다고 졸업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1회부터 다시 사심집중을 듣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회가 약간 불교 방송 같았다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제가 아마 사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여러 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의 뜻 중에 사심은 어떤 뜻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 느끼지 않으셨나 했는데 불교 방송 아닙니다. 한 줄의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라고 느꼈고 근데 불교 방송하면 제가 지금 의식의 흐름에 따른 초록이님과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제 의식의 흐름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랑 초록이님이 대학생일 때 라디오 방송에 관심 많아가지고 불교 방송 라디오 BBS에서 아마 어떤 젊은 남자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서로 듣고 좋아서 막 좋다. 그 남자 아나운서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뭐 종교를 떠나서 내용도 좋고 목소리가 좋아서 하악했던 그 시절의 기억 저도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해인가 갑자기 저도 떠올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은 다른 방송국에 계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템플스테이 108배 이런 거 궁금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전현무 아나운서가 나 혼자 산다라는 M본부 예능 프로그램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108배 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궁금해 주셨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 스님, 젊은 스님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남편이 보내주겠다고 하셨대요. 템플스테이를. 근데 시댁은 천주교, 독실한 천주교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남편분과도 절 구경을 갔다 왔다고 하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템플스테이 많이 하시고 마음 쉬고 가는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바쁜 일상에 살면은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가지는 시간 일부러 마련해 보는 것도 뭔가 마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고요. 108배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108배를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108배 하면 원래 무릎이 많이 만약에 뭐 몸이 안 좋으려면 무릎이 아프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왼쪽 팔이 다 아파서 난리 났어요. 맨솔에다 발랐다가 그걸로도 안 돼서 지금 동전 파스를 덕지덕지 막 붙여놓고 있는데 팔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힘줄이 꼬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상한 느낌이에요. 팔에 힘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팔이 아프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병원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나아지면 좋으련만 이게 좀 최근 며칠 심해져서 처음에는 그 손 부분이 아팠거든요. 손등 부분이 좀 아프다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때문인가 모르겠고 제가 최근 열심히 한 운동이라고는 108배밖에 없는데 제가 손으로 너무 열심히 제 몸을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가 이상했는지 네 제가 왜 병원에서 할 얘기를 하고 있죠. 며칠 더 있어 보다가 안 좋으면 다녀올게요. 여러분도 몸 조심하시기 바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건가 했는데 근데 이 손은 제가 마우스 잡는 손도 아니고 마우스는 최근 또 잡지도 않을 뿐더러 스마트폰 때문인가 했다가도 이쪽 손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안 쥐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기억이 망각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전 동전 파스 투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록이님께서의 여러 얘기, 의식의 흐름에 따른 여러 얘기를 제가 공유했습니다. 사연으로 보내기 어렵다고 하신 부분들 다 얘기로 나눠주신 것 같아서 잘 공유했고요. 다음 얘기 듣겠습니다. 꽃샤슴님께서 참여해 주셨어요. 사심 집중은 하나의 목소리를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들으면서 하나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했다. 매주 주제를 신랑이랑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신혼 재미를 줬고 내 이야기가 언제 나올까 마음 콩닥콩닥하며 듣는 게 꿀잼 포인트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 목소리를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어서 좋죠. 네. 저만 좋은 게 아니라서 반가운 마음이고, 서로 이런 얘기들이 다 하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이 느끼셨나 봐요. 제 또래 20대 후반부터 30대 분들, 30대 초중반 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랑이랑 주제 공유하면서 더 친해지는, 원래 서로 얘기하면서 많이 친해지잖아요. 달달한 신혼잼이 제가 드렸다니 감사하고, 꿀잼 포인트 앞으로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햄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하나의 사진 집중을 들으면서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 내가 하는 고민들을 다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다. 나는 응답하라 편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다른 사심 나눔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했던 기억이 있다. 사회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치여서 살고 있는데 사진 집중 들으면서 혼자 피식피식 할 수 있게 해주어 하나에게 많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읽을수록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었어야 덜 부끄러웠을. 네.
잘못 추진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심집중은 어쨌든 말해주셔서 고맙고요. 몸둘 바 모르겠네요. 여러 칭찬들에. 응답하라 편의 기억에 남는 분들은 H.O.T 세대, 잭스키스 세대로 대표되는 우리의 그 시절. 저도 그 얘기들 많이 기억에 남는데 다들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좋으셨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양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조용하던 카톡방에 다음은 은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용하던 단체 메시지 방에 하나양으로 인해 주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옆길로 새기도 하고 왁자지껄 해줘서 좋았고 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줘서 좋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공유하는 전체 공개 일기 쓰는 느낌이라 색다르고 좋았어. 지금도 잠깐 안 봤다고 메시지가 100여 개가 넘게 떠있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사심 나눔이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받지만 안 올 경우엔 제가 네,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네, 단체로 계신 방에 보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근데 덕분에 이제 서로 안부도 묻게 되고 서로 순기능 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좋았고 전체 공개 일기 쓰는 느낌 이 느낌 저도 공감해요. 약간 나만 알고 지나가는 내 일상의 어떤 아주 작은 부분을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 적게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듣는 누군가 아니면 자기 자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록을 저도 제가 읽으면서 같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렇게 흔적 남겨둘 수 있어서 좋네요. 한 10년이 지난 뒤에 들을 수도 있다면 더 새롭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맹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사심집중 덕분에 별거 아니던 일상이랑 지나쳐버렸던 사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서로의 사심을 공유하고 털어놓는다는 게 나이가 먹으면서 철없어 보일까봐 숨기기 급급했는데 뭔가 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임을 알게 됐다 라고 하셨네요. 저도 공감해요. 일상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전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이 가끔은 좀 그리워지는 날이 있고 가끔은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날도 있는데 여유가 없어서 잘 못하고 또 내가 스스로 내가 멍석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또 쉽지 않고 또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들을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그렇다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너무 현대사회가 바빠요. 그쵸? 그래서 그냥 드러내지 않은 얘기들 그렇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얘기들 여기에 풀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풀 수 있으니까요.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심 나눔이 분들의 이런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토끼꼬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는 토끼꼬리입니다. 사심집중 들으면서 재미있었던 또는 기억에 남았던 순간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많이 오던 날 학교 가는 길에 사심집중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 DJ가 강하솔의 겨울에 누워라는 노래를 추천하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서 음악을 찾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있는 카톡방에도 링크 공유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창밖을 보면서 음악을 들었을 생각을 하니 참 훈훈하더라고요. 뭐든 좋은 걸 추천받는 재미가 팟캐스트의 매력이 아닐까 느꼈던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속이나 다짐을 소개하는 편을 들었을 때인데 어떤 분이 굳이 특별한 무언가를 다짐하거나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취지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듣다가 길에서 혼자 맞아 이랬어요. 많은 생각거리를 얻어서 감사했습니다.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소소한 재미들인데 사연 듣고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아서 웃겼던 기억. 네. 네, 제가 뭐 인간관계가 너무 넓지는 않은 관계로 네, 서로 듣다 보면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아닌가 하시는 포인트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분 맞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클릭 원결제님 닉네임 너무 좋아서 제 닉네임도 바꿔보려고 고민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북한산 다람쥐를 추천받긴 했는데 그냥 일관성 있게 토끼꼬리로 가려고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원클릭 원결제님 닉네임에 대한 인기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이 닉네임 아마 저랑 같이 지었던 닉네임인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토끼꼬리님 사연 보면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이야기 치조라는 상담 과목을 듣게 됐는데 아직 배우는 단계이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저자이므로 자신의 이야기를 탐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의 사심집중 역시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장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사심을 들여다보면서 내 이야기의 소재를 만들어냅니다. 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죠. 또 이걸 누군가와 공유하면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이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소소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사심집중 하나 DJ가 우리네들이 계속 사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강하솔의 노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에 누워. 저는 이 사연 받고 다시 한번 또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네, 한동안 저도 강하솔 씨 음악에 꽂혀 있다가 요즘은 좀 안 들었었는데, 토끼꼬리님께서, 이 노래 좋아하면서 부모님과도 공유하셨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네요. 네, 좋은 것을 공유하는 이런 흥미로운 이 장소는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네, 팟캐스트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상 깊네요. 대학원에서 이야기 치료라는 상담 과목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사진 집중에도 적용해 주신 부분들 인상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들이 또 서로의 사심에 집중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각자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현대인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경영하는 거지, 자신을 경영하는 건지 잘 모르는 수도 있다라는 누군가의 얘기를 죄송합니다.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네, 제가 제 말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급히 사과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루가 아니죠. 뭐 일주일에 아니면 뭐 2주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5분이라도 낼 수 있다면 좀 좋은 변화 일어나지 않겠어요? 원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 또 다른 얘기도 생각이 나지만 생리현상에 관한 얘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끼꼬리님. 북한산 다람쥐. 이것도 괜찮은데요. 네. 어쨌든 토끼꼬리로 일관성 있게 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얘기 기다리겠습니다. 닉네임 원클릭 원결제님이 얘기 받습니다. 아유, 네. 뭐 게임 같네요. 원클릭 원결제님 닉네임 너무 좋아서 얘기 나왔는데 바로 또 원클릭 원결제님 사연이 있어요. 볼게요. 우와, 사심 집중이 벌써 10회를 맞이했군요. 하나 씨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박수 제가 보내도 되나요? 네. 저는 사심 집중을 주로 밤에 들었는데요. 하나 씨의 달달한 목소리에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사실은 절대 비밀입니다. 뭐죠? 이거 이렇게 써주시면서 비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사심 집중의 아이러니를 말하고자 합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분위기네요. 분명 아이디 익명에 가려졌지만 사연만 들어도 누가 쓴 건지 딱딱 알겠더라고요. 네, 제 인간관계의 조금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누가 쓴지 다 알 것 같다라는 하나씨 지인과 제 지인이 겹쳐서 그런가 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기승전 이직님. 올해는 바라는 곳에 꼭 이직하셔서 아이디 기승전 결혼으로 바꾸시길 바랄게요.
네, 앞으로는 누가 썼는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사심지기들이, 사심 나눔이들이 더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심 집중이 10회를 넘어 100회까지 쭉쭉 달리기 바랄게요. 사심 집중 화이팅, 하나씨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원클릭 원결제님 감사합니다. 네, 사연만 들어도 누가 쓴 건지 알겠는 거 너무 웃기죠. 네. 뭐 사연을 공개적으로 보낸 것도 아닌데, 저한테 다 따로 보내주신 분들인데, 그래도 알겠죠.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심 나누이 분들이 더 참여해 주신다면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알게 돼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기승전 이직님의 아이디가 기승전 결혼으로 닉네임이 바뀌길 바라신다는, 네. 올해 기승전 이직님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켜보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승전 이직님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떠넘기기 님이십니다. 네, 따로 정리해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떠넘긴 부분들 정리해 보내드릴게요. 사진 집중 들으면서 제가 어쨌든 이 말을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평소에는 어쨌든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 대화할 때는요. 근데 혼자 얘기할 때는 지금 제가 혼자서 사진 집중을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은 계속 쓰나 봐요. 제가 대본에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완벽하게 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의 그런 갑자기 떠오르는 의식의 흐름에 따른 대화들, 그런 독백들이 등장할 때 어쨌든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옛날부터. 네, 그래서 저도 그러고 나서 참 들어보니까 정말 어쨌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녹음하면서 여러분의 얘기에 심취해서 제 마음을 또 싣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남발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떠넘기기님께서는 처음에 이 사연을 듣고 이 사심의 주제를 받고 하나의 사심 집중을 말해보자에 9회까지 하나씨가 어쨌든의 횟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어쨌든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세해보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결론은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일이 바쁘고 정말 세려고 보니 너무 많아서 못 셌다라고 저한테 떠넘겨 주셨는데요. 저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고를 사연 정리 겸 순서 정리 겸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두기 때문에 한 톨도 안 빠뜨리고 글자를 쓰는 게 아니어서 애드립이 많은 거죠. 혼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좀 조리 있게 말해보고 싶다라는 소망 품어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사심집중 1부, 당신의 사심, 하나의 사심집중을 말하다 여기까지 하고요. 곧 이어서 사심집중 2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